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김세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먼저 미국 상황부터 볼게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까요? 앞선 리포트 보셨듯이 미국의 현 입장은 확인해 줄 수 없다를 계속 밝히고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이 수집하는 정보량 굉장히 압도적일 것이라는 게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발표를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보를 다루는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중앙정보국 등 18개 정보기관에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 탓도 있겠죠. 다양한 정보기관이 논의를 하기 때문에 신속성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분석입니다. 예, 취합과 검증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정원이 공개한 그 증거를 보면 그중에 하나가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두고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국정원이 사진부터 정보 입수 경로라든지 정확한 그 확인 방식을 공개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기에 보안과 기밀을 아주 중시합니다. 때문에 내부 일부에서는 기밀 자료를 언론에 공개한 걸 두고 조금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지난 6월 러북 군사조약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고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제 지원 유도를 위해 정보를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정찰 정보 활동을 통해 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 북한군요. 특수부대로 알려진 북한군이 실제 투입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실제 전투를 하는 겁니까? 네. 파병된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포츠머스대 전쟁학 교수인 군사 전문가 프랭크 레드위지는 최전선 전투 투입보다는 지원 역할에 이용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 파병의 숫자를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일종의 진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보여줬던 형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희생이 많이 따르는 전쟁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북한군의 전쟁 수행 능력에 의문이 든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러시아군도 현재 징집병들로 구성되어 있어 훈련 경험이 없는 병력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북한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본적 복무 기간이 10년인 북한군이 숙련도가 더 있을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세희 기자였습니다.